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돈과 인생의 비밀입니다. 혼다켄 지음, 홍찬선 옮김, 던한출판입니다. 30대 초에 백만장자가 된 혼다켄의 실화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30일간의 머니 레슨. 혼다켄과 함께 유태인 대부호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우연한 만남. 그 노인과 만난 것은 1년 동안의 미국 체류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당시 나는 20살의 학생이었는데 자선봉사단체의 초청으로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에 있는 양로원을 순회하며 미국 문화와 평화에 대해 강연하고 있었다. 강연을 하면서 그 지방에서 성공한 기업가와 예술가를 만나 그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인터뷰도 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친구들처럼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고 사업을 해볼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 비결을 꼭 알고 싶었다. 일본에 돌아갈 날이 겨우 한 달밖에 남지 않자 마음이 매우 초조해졌다. 이대로 돌아가면 주변 상황에 휩쓸려 그냥 취직해버릴 것 같았다. 무언가 인생을 바꿀 성공 비결을 알아내지 못할까봐 하루하루가 초조했다. 그때 그 노인을 만났다. 그처럼 절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기막힌 만남이었다. 강연이 끝나자 몸집은 작지만 품이 있어 보이는 한 노인이 강연이 훌륭해서 꼭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며 말을 걸어왔다. 나는 유럽에서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오는 도중에서 일본에서 잠깐 체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게라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 그 유태인 노인은 다음날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때까지는 그와의 만남이 내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알려준 주소로 차를 몰고 가보니 비교적 부자가 산다고 하는 플로리다에서도 큰 부자들이 사는 대저택 지역이었다. 조그마한 거리 전체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무장한 경비원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나서 그곳을 통과하자 숲이 이어졌다. 보통의 주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곳이었다. 숲의 저쪽이 보일 듯 말 듯 가려진 대저택들이 상당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게라 씨의 거대한 집이 나타났다. 집사가 정중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며 나를 안내해 주었다. 그를 따라 서재로 들어서자 커다란 벽 한쪽에 장서가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며칠 전 초라하게 보였던 작은 노인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부자임에 틀림없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게라 씨가 나를 세게 껴안았다. 잘 왔네. 일본을 떠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되었네. 자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고베에 간 적이 있었지. 시리에 빠져 여행 중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게 대해준 것이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네. 마침 자네가 고베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정말로 반가웠어. 조그마한 성이라도 표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네를 초대했네. 그랬습니까? 매우 기묘한 만남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태어나기 전의 고베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들의 친절 덕분에 이국의 노인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잠시 얘기를 나눈 뒤 나는 지금까지 유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질문을 게라 씨에게도 하기 시작했다. 저는 미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명한 예술가, 정치가, 사업가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런 생각이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일본에 돌아가기 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꼭 배우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얘기를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물론이네. 무엇이든 물어보게. 그는 유럽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해온 일과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서 성공했는지를 간추려서 말해주었다. 그가 들려준 일화들은 내가 만난 어떤 사람들의 얘기보다 더 흥미진진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난 그는 사업가인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업에서 성공했다. 하지만 나치의 등장 이후 고생하면서 유럽에서 시베리아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했다. 뉴욕에서 다이아몬드 사업으로 성공한 뒤 부동산 사업에 진출해
미국 전역의 호텔과 쇼핑센터를 세워 큰 부자가 된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날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공 비결을 듣기 위해선 이 노인밖에는 없다고 확신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곧 행동으로 옮겼다. 어르신 같은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돌아가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 비결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어르신이 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배우겠습니다. 나의 부탁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열었다. 내가 내는 시험에 합격하면 성공 비결을 알려주겠네. 그가 낸 시험은 나는 이 젊은이가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쓰인 종이에 1000명의 서명을 3일 안에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시험이라고 해서 필기시험이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나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곧 하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했다. 대답은 했지만 성공할 자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1000명이란 숫자는 엄청난 숫자다. 미국은 뉴욕과 같은 대도시라 해도 일본의 번화가와는 달리 통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게다가 그곳은 미국에서도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플로리다의 시골이었다. 어쨌든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쇼핑센터에 가서 서명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에서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일은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쇼핑센터에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오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수상하게 보였는지 모두 나를 피해갔다. 결국 첫날은 하루 종일 녹초가 되도록 열심히 했지만 수십 명의 서명을 받았을 뿐이다. 말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장소가 나빴던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3일 안에 1000명은 무리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곰곰이 새로운 전략을 생각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이 기쁘게 서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생각해낸 것이 종이약을 선물로 주는 것이었다. 일본을 떠나기 전에 수호신으로 받은 종이약을 유용하게 활용할 기회가 온 것이다. 친구가 무사귀국을 기원하며 접어준 종이약 1000마리를 하나씩 상자에 넣었다. 제대로 잠도 못 잔 채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자,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학생인데 한 가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면 저는 귀국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례로 종이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내 앞에 줄을 서서 모두 유쾌하게 서명을 해주었다. 마치 낚싯대를 들이우자마자 고기가 무는 양상이었다. 그 중에는 친구 이름까지 쓰고 이름 수대로 종이약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나로서는 그런 손님도 대환영이었다. 고맙게도 줄을 정리하는 사람까지 나타나서 반나절 만에 100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이튿날 저녁에 게라씨 집으로 갔다. 게라씨는 촌으로 쓴 서명 명단을 보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단기간에 잘했네. 훌륭하군. 친구 한 명 없는 이국 땅에서 이렇게 빨리 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 신기록이야. 자네처럼 머리가 좋은 청년이라면 내가 얘기하는 걸 잘 이해할 걸로 믿네. 그리고 자네는 내가 가르쳐 주기 전에 사업가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이미 터득했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황하고 있는 나를 보고 그는 말을 계속했다. 사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네.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목표를 향한 전략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놓고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열정이라네. 그건 그렇고 어떻게 서명을 받았나? 내가 자초지정을 얘기하자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겨우 최초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곤란한 일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네.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순간을 너무도 쉽게 포기해버린다네.
그리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사람들이 서명을 해주지 않다던가 그런 시험을 낸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말이야. 어떤 사업가도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네. 이 서명을 보게나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 1000명이 자네의 성공을 바라고 있네.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것과 지지를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다면 자네는 무엇을 하든 성공할 것이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내용과 말투에 나는 감동했다. 그런가? 서명을 받는 데만 매달리느라 깨닫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지지하면서 서명해 주었구나. 이런저런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나를 시험하는 동시에 신뢰와 지지의 의미까지 가르쳐준 노인의 지혜에 감탄했다. 게라 씨는 아무 말도 못하는 나에게 말했다. 자네만 좋다면 잠시 이곳에 머물러도 좋네. 방이야 충분하니까. 나와 집사람 2명만 사니까 어쩐지 쓸쓸하다네.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나? 물론 나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원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머물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운명을 바꾼 게라 씨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게라 씨의 손님이 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는 테니스를 치거나 수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기대하던 성공을 위한 교육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나로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리는 휴식 시간이 너무 좋았다. 조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나로서는 게라 씨 부부와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즐거웠다. 금세 며칠이 흘러갔다. 어느 날 저녁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게라 씨가 말을 꺼냈다. 자, 이제 자네도 준비가 됐겠지? 이제 슬슬 준비해 볼까? 예, 지금부터 말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해보자는 의욕이 넘쳐났지만 지금은 의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은 불안한 생각마저 드는데요. 괜찮네. 기세등등한 예리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네. 지금 아주 적당하게 풀려 있어서 시작하기가 딱 좋군.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더욱 주눅이 들었다. 그런 마음마저 들켜서 면목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그의 통찰력에 감명을 받았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유럽의 유태인 부자에게서 배운 거라네. 그는 큰 사업가이면서 훌륭한 인격자였지. 나는 젊었을 때 그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네. 결국 1년이나 기다렸지. 하지만 자네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기다려야 했네. 그때부터는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드나들며 인생을 사는 마음가짐과 사람과 사귀는 법, 사업을 하는 법 등을 배웠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자네에게 가르쳐 주겠네. 그러나 먼저 조건이 있네. 나는 어라 시험에 벌써 합격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며 맥이 풀렸다. 지난번 시험은 10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었는데 이번 시험은 얼마나 어려울지 걱정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첫째 조건은 이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는 기필코 행복한 부자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네. 그런 약속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들려줄 수 없는 얘기지. 자, 해볼 텐가? 내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이 엇갈렸다. 뭐 약속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만약 했다가 못 지키면 어떻게 되지? 무슨 벌을 받게 될까? 잠시 생각하며 가만히 있으니까 그는 결단을 재촉하듯 말했다. 약속할 수 있는가? 약속할 수 없으면 이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하세. 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려고 했다. 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소리쳤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얘기를 시작했다. 둘째 조건은 자신의 인생을 100% 책임진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네. 어떤가? 자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나는 물론입니다. 라고 빨리 대답했다. 만족한 그는 계속 말했다. 마지막 조건은 자네가 이 얘기를 듣고 성공한다면 장래가 밝은 젊은이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들의 성공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느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나는 내 눈물에 당황하면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게라 씨는 나를 잡아당겨 꼭 껴안아주면서 말했다. 축하하네. 이제 자네는 자신에게 주어진 본래의 운명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네. 자, 길을 잃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앞으로는
운명의 몸을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교육은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됐다. 빵과 오믈렛, 샐러드로 된 아침 식사가 끝난 후 게라 씨와 함께 테라스로 갔다. 집에서 좀 떨어진 아름다운 정원에 자리 잡은 테라스는 게라 씨가 손님을 초대해 가든 파티를 즐기는 곳이었다. 넓이가 10평방미터 정도로 빨간 벽돌로 된 아름다운 책상이 있고 지붕이 예쁘게 장식된 곳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유리 창문만 닫으면 커다란 집이 되는 구조였다. 숲속의 의자에 걸터앉아 그는 미소를 띠며 얘기를 시작했다. 우선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자네는 왜 성공하고 싶은가? 제가 1년 동안 강연하며 미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결국은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정치적 신념보다도 돈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성공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나는 그의 질문에 성심껏 대답했다. 지금까지 만나본 성공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젊은 녀석이 대단하군 하고 감탄하곤 했다. 그러나 게라 씨는 전혀 감명을 받지 않은 듯 했다. 어라, 분위기가 썰렁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웃으면서 그 말은 자네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성공하고 싶다는 뜻인가? 라고 조금 비운 듯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건가? 허점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가난해도 좋으냐는 질문엔 말문이 막혔다. 속마음은 무엇인가? 분명히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큰 인물이 되고 싶은 것이겠지?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네 앞에서 아부를 하겠지? 너무 부끄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성공하고 싶은 진정한 이유가 드러나자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높은 빌딩의 옥상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충동적으로 뛰어내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눈앞에는 부드러운 잔디만 펼쳐져 있었다. 할 말을 잃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가 말을 계속했다. 괜찮네. 사실은 나도 젊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다네. 나 역시 선생님에게 지적당하자 부끄러워서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네. 그가 유쾌하게 웃자 나도 따라서 함께 웃고 말았다. 여기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 생각하니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기분이 되었으며 나와 똑같은 체험을 한 게라 씨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진정으로 올바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동기가 매우 중요하네.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인생이 뒤죽박죽되고 마네. 권력을 얻기 위해 성공하려는 사람은 권력 투쟁에 빠져들고 존경을 받기 위해 성공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주목이 쏟아지는 무한지옥에 떨어지고 말지. 그러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결코 행복할 수 없지. 성공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네. 행복하게 성공하고 싶으면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에 집중하고 돈과 성공은 잊어버려야 하네. 게라 씨의 영어 실력이 부족한 탓일까? 아니면 내가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탓일까? 나는 게라 씨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되물었다.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에 관한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나는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했네. 그리고 돈과 성공에 관한 일은 잊는 게 좋다고 말했지. 돈에 관한 일을 잊는다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네는 벌써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있네. 돈에 집착하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없네. 행복한 부자는 마음을 백지 상태로 유지하며 산다네. 있는 그대로 보고 들리는 그대로 듣고 느끼는 그대로 사는 것이지. 반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인생을 살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산다네.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겠는가? 예, 저도 강연을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많았습니다. 청중 가운데 한 명이 당신은 미국이 형편없는 나라라고 말하는데 일본은 어떠냐라고 물으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형편없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때는 주위 사람들이 그녀를 나무랄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아마도 감정적이 됐기 때문이겠죠. 자네도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네. 돈을 버는 비결을 알고 싶은데 답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나오니까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말았네. 정말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사과할 필요는 없네. 다만 행복해지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조용히 들어야 하네.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고 말했네. 사람들은 돈을 쫓아 바쁘게 돌아다니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달려들지. 하지만 곧 손에 들어온 돈을 잃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 때로는 건강마저 잃고 만다네. 나는 자네가 이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네. 게라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성공 자체에 대해 잊을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네. 사회적 존경과 권력, 애정과 우정을 사랑과 돈으로 구하려는 사람은 불행해지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성공에 다다랐을 때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야. 어쨌든 지금은 있는 게 좋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네. 그렇게 소박한 마음가짐이 좋다네. 내 말을 믿지 않아도 좋네. 검증해 본 뒤 정말이라고 생각되면 그때 받아들이게. 게라 씨의 말을 들으니 온몸에서 넘쳐나던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결코 나쁜 느낌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다음으로 자네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현실이라네. 세상에는 왜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질문을 받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어서 학력과 태어난 집안, 재능과 운이겠지요 라고 생각나는 대로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웃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그런 것과 성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네. 왜 그들이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현실의 인생을 잘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잘 관찰해보면 성공과 학력, 집안, 재능, 운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네. 게라 씨는 계속 말을 이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본다네. 그러나 보통 사람은 다르게 보지. 편견과 두려움, 왜곡된 가치관과 윤리관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는 것이 행복하게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네. 그의 말은 대단히 웅변적이었다. 평소의 차분한 느낌과는 전혀 다르게 엄숙함으로 꽉 차 있었다. 눈을 뜨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볼 수 있게 되면 성공은 약속된 것과 다름없네. 자네에게 지금부터 17가지 비결을 알려주겠네. 그것을 하나하나 통달해 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길 걸세. 세상을 보는 지혜를 얻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네.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편견과 고집을 모두 버려야 한다네. 게라 씨와 보낸 마지막 하루. 자네에게 모든 것을 전해줄 작정이라네. 최후의 커다란 난관이 하나 남아있다네. 자네가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몸에 익혔는가를 시험하는 것과 동시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의미도 있네. 예전에 갔던 무인도에 한번 가보세. 괜찮지? 게라 씨가 물었다. 예, 알겠습니다. 순순히 대답은 했지만 지금까지의 테스트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 건 또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이런 것 자체가 감정과 사고의 동요라고 생각하면서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다.
배가 섬에 도착할 때쯤엔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배가 섬에 도착하자 전에 왔을 때처럼 즐겁게 얘기를 나누면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전에 왔을 때처럼 게라씨가 말했다. 이제 산책을 다녀오게. 예, 즐겁게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미소를 보내고 배낭을 메고 산으로 들어갔다. 전과 다른 점은 들뜬 기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대신 고요한 편안함이 있었다.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는 네 발자국 소리와 멀리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올 뿐이었다. 산의 중턱에 오르자 나는 게라씨에게서 배운 명상을 시작했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나는 섬이 되고 섬은 내가 되었다. 조용히 눈을 떴다. 아까 왔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 해변에 도착했다. 전처럼 그곳에는 배가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다. 배낭 속에서 음식을 꺼내 이전에 텐트가 있던 곳으로 가서 불 피울 준비를 했다. 그리고 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했다. 밤이 되어 모닥불을 보고 있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났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긍정적이고 감사할 만한 것으로 가득 찬 추억들이 떠올랐다. 부모님과 지냈던 어린 시절의 일, 친구와 즐겁게 놀았던 추억, 이번 여행에서 만났던 훌륭한 사람들과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났고 내가 왜 지금의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하는 깊은 의미에 대해 숙고했다. 밤하늘 바라보니 그곳에는 문자 그대로 하늘을 꽉 채운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과는 전혀 다른 체험이었다. 그때도 틀림없이 내 머리 위에는 똑같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을 테지만 그것을 본 기억이 없었다. 이렇게도 보는 방식과 느끼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다. 그럭저럭 일본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최근 1년간의 생활을 돌아보고 정리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20년 동안의 인생도 총결산해 보았다. 추억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게라씨를 포함한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자립한 어른으로 살겠다고 내 나름대로 조용히 결의를 했다. 깨어보니 아침이었다. 바다를 바라보니 멀리서 배가 오는 것이 보였다. 배가 가까이 오자 갑판에서는 게라씨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번에는 혼란에 빠져 우는 일 없이 조용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게라씨는 배에서 내린 후 나에게 말했다. 축하하네. 자네는 최후의 난간을 모두 극복한 것처럼 보이네. 자네는 감정과 사고를 통제하는 마지막 테스트도 훌륭하게 통과했다네. 아, 이것이 마지막 테스트였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확실히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나의 마음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내 마음에는 감사와 평안이 넘쳤다. 지난 밤 동안의 감정 변화에 대해 게라씨에게 말했다. 그러자 게라씨는 만족한 듯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이든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감사와 평안만을 선택하게. 그것이 현실이니까 말이네. 게라씨와 나는 함께 섬을 산책하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무인도를 출발해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의 갑판 위에서 게라씨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네. 그것은 한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라네. 전에 인맥에 대해 얘기할 때 그렸던 그림을 기억할 수 있겠지? 물론입니다. 매우 감동받은 그림인걸요. 한 사람이 300명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었지. 그것은 경제적인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네트워크이기도 하다네. 한 사람이 슬픔과 절망의 늪에 빠지면 그 사람에게 연결된 300명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네. 한 사람이 행복해질 때도 마찬가지로 주위의 300명에게 영향을 준다네. 그리고 그 300명으로부터 감정적인 영향이 파문처럼 확대되는 것이지. 이 배가 만들어내는 물결을 보게. 여기서 시작된 물결은 다음 물결을 만들고 마침내 자네의 고국인 일본에까지 갈 것이네. 좀 과장됐지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바닷물이 대륙을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감정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연결하고 있다네. 가까운 장래에 컴퓨터의 발전으로 개인적인 연결을 더 실감나게 느끼는 시대가 올 것이네.
그렇게 되면 내가 말한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질 걸세. 한 명의 인간이 폭력적이 되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스산한 기분이 들게 되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행복하게 만들지. 나는 한 명의 인간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와 사랑과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해보고 싶네. 나의 행복과 풍요로움이 현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고 있다네. 이 물결이 얼마나 확대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 지구에 남겨놓고 싶다네. 그런 물결의 하나를 자네와 나누어 가질 작정이네. 자네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자네의 자유라네. 나는 눈앞에 펼쳐진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플로리다의 날씨는 매우 맑았다. 플로리다의 눈부신 태양이 조용한 숲에 내리쬐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19년보다 밀도가 높았을지 모르는 1년의 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갈 날이 왔다. 공항까지 가는 자동차 안에서 웬일인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낯이 익은 플로리다의 야자나무들이 점점 뒤로 물러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려다 그냥 들어갔다. 지금의 내 기분을 표현하는 것은 그 어떤 단어로도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탑승권을 받고 보안 검색대 앞에 이르렀을 때 게라 씨에게 무엇이라도 좋으니 한마디 작별의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틀림없이 실패할 걸세. 나의 마음이 잠시 동요했다. 지금까지 자네에게는 장점이 많다 등 그토록 죽여 세우더니 이제 와서 실패할 걸세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그는 혼란스러워하는 나의 모습을 즐거운 듯이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틀림없이 많이 실패할 걸세. 중요한 것은 그런 실패에서 무엇을 배워 다시 시작하느냐일세.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인생이란 게임에서 지는 일은 없다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게. 몇 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자네에게는 어떤 실패에서도 배울 수 있는 지성과 그것을 딛고 일어설 용기가 있네. 여러 번 쓰러져도 곧 일어나게. 자네의 용기 있는 태도를 인생에서 가장 내세우는 자랑으로 삼게나. 그런 자네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을 사람이 많이 나올 걸세. 그리고 자네가 성공한 뒤에는 그들을 지지해 주게나. 자네와 만나서 정말로 반가웠네.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 감사하네. 나는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더 이상 참기 힘들었다. 쏟아지는 눈물을 닦는 것도 있고 게라 씨를 꼭 껴안았다. 게라 씨도 울고 있었다. 부인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만큼 시간이 멈추기를 바란 적이 없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잘 가게나. 게라 씨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계속 뒤돌아보면서 손을 흔드는 노부부의 모습을 내 눈에 깊이 새겨두었다. 이상은 한 청년 혼다켄의 인생을 바꾼 백만장자와의 우연한 만남, 혼다켄의 행복한 부자 시리즈 2, 내 인생을 바꾼 30일간의 머니 레슨, 돈과 인생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